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 ICTK입니다.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생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물리적 차이를 이용해서요. 사람 지문처럼 복제가 아예 불가능한 보안키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바로 BI의 PEF라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ICTK는 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두가 찾는 필수 보안 기술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막 구조적 성장의 출발선에 선 걸까요? 아니면 이 장밋빛 청사진과 수많은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을 벌기까지는 아직도 첩첩산 중인 기대가 좀 과한 기업일까요? 저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이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을 볼 때 폭발적인 성장을 목전에 둔 기업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 기술의 잠재력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요. 그 잠재력이 실제 돈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상용화의 더딘 속도와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볼 때 아직은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술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핵심부터 좀 짚어보죠. ICTK의 VIPUF 기술이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보안 방식은 암호화된 열쇠, 즉 키값을 어딘가에 저장하는 방식이었어요. 금고원에 열쇠를 넣어두는 셈이죠. 하지만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물리적으로 메모리 자체를 뜯어가면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VIPUF는 발상 자체가 다릅니다. 키를 저장하지 않고요. 필요할 때마다 반도체 칩 내부의 고유한 구조를 이용해서 키를 즉석에서 생성해냅니다. 저장된 열쇠 자체가 없으니 훔쳐갈 대상도 없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물리적 보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안 IP 강자인 램버스조차 ICTK의 기술을 진짜 PUF라고 인정한 게 바로 이 때문이고요. 진짜 PUF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 원리가 기존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점,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물론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장 환경이 이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첫째, 2035년부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양자 내성 암호, 즉 PQC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건 미래에 등장할 양자 컴퓨터로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암호 체계로 전면 전환하라는 일종의 국가적 명령이에요. 둘째, 아무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검증하라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패러다임이 IT 업계의 표준이 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유럽에서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정품 인증 칩을 넣는 걸 의무화하고 있고요. 결국 이 세 가지 흐름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하드웨어 단에서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ICTK는 바로 그 전환의 가장 밑단,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쥐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정품인증 칩 공급사로 선정됐고 국내 통신사 공유기에는 100% 이 회사 칩이 들어갑니다. 저는 내년 2020년이 이 모든 잠재력이 실적으로 폭발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기술적 우위와 거시적인 시장 흐름, 저도 충분히 내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청사진 아래에 가려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장에 적용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그 글로벌 빅테크향 공급권만 봐도 그렇죠. 당초 올해 2025년에 시작될 거라던 게 벌써 1년이나 지연됐습니다. 회사 측은 내년 상반기 시작을 말하지만 사실 의미 있는 물량이 나오는 건 2027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데는 가장 명백한 증거 아닌가요? 수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매출 150억 원을 달성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좀 아슬아슬해요. 기존 사업과 확정된 개발 용역비 이걸 다 합쳐도 한 80억 원 수준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정부 국책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신규 통신 모듈 개발이 순조롭다면 같은 여러 가정이 충족되어야만 채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건 안정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에 가까운 거죠.
심지어 수백억 원의 추가 개발비가 드는 소비자용 유심, USIM 시장 진출, 이거는 정부 과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자체 현금 창출 능력만으로는 핵심 시장에 뛰어들기 벅차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 지연 문제 분명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1년이나 늦어졌을까요? 그만큼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기준이 까다롭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ICTK가 최종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의 무게가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특히 섭10 나노, 그러니까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으로 가면 경쟁 기술들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오류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ICTK의 비아 퓨이프는 반도체 회로의 기동격인 비아 구조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NXP, 인피니온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제치고 선택받은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덕분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1년 늦게 출발하더라도 결국 결승선에 가장 먼저 들어갈 주자는 정해졌다고 봅니다. 기술적 승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게 곧장 시장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에는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유럽 통신용칩 시장의 강자인 아이데미아와도 협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서버와 프로토콜 같은 기술 외적인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칩 비즈니스는 설계부터 고객사 제품에 탑재돼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보통 2, 3년,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리는 긴 호흡의 사업입니다. 이번 빅테크 공급 지원 사례는 기술력 외에도 수많은 외부 변수가 존재하고 계획은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일 뿐이죠. 기술적 승리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데 2년, 3년이 걸린다면 그걸 과연 온전한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K가 직접 모듈 사업에 뛰어든 것 아닌가요? 칩만 팔면 고객사가 제품을 만들기까지 오래 걸리니까 아예 통신 모듈이나 보안 모듈처럼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서 공급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역량이 분산된다고 보셨지만 저는 오히려 스마트한 확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분야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양자보안금융은 BTQ, 보안 IP 라이센싱은 램바스, 네트워크는 국내 통신사들. 이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일종의 개방형 혁신에 가깝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죠.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저는 그 부분을 정반대로 봅니다. 직접 모듈까지 개발한다는 건 역으로 보면 핵심 제품인 칩만으로는 시장을 빠르게 뚫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정말 기술이 압도적이고 시장이 간절히 원한다면 고객사들이 알아서 칩을 가져다 쓰지 않을까요? 굳이 회사가 직접 모듈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라고 제안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아직 시장의 문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IoT, 금융, 자동차, 국방 이 시장들은 이름만 들어도 특성이 전혀 다르잖아요. 요구하는 기술 수준, 인증 절차, 영업 방식이 모두 다른데 한정된 자원으로 이 모든 전선에 동시에 뛰어드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어쩌면 지금은 흩어져 있는 자원을 한 곳, 예를 들어 가장 확실한 빅테크 공급권에 집중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안 시장만 해도 2030년까지 최대 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NIST의 PQC 의무화가 ICTIK에게는 거의 시한부 성공을 보장한다는 점이에요. 2035년이 되면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개발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정부기관과 관련 기업들은 무조건 PQC 암호 체계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지금 당장 암호화된 데이터를 통째로 훔쳐뒀다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걸로 해독하는 이른바 Store Now, Decrypt Later 공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지금 당장 열쇠는 없지만 미래에 맞는 키가 나올 걸 알고 일단 세상의 모든 금고를 통째로 훔쳐두는 것과 같습니다.
PQC는 그 맞는 키로도 열리지 않는 새로운 자물쇠를 다는 작업이고 VAPUF는 그 자물쇠를 만드는 핵심 기술인 셈입니다. 이건 막연한 청사진이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 BTQ와의 양자칩 개발비 약 40억 원이 매출로 인식되고 통신사의 재난 대비 데이터 센터 예비망, 이 DR망 사업, 유럽향 배터리 인증칩 같은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기회라고 봐야죠. 그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한다는 시나리오의 그 전제 조건들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짚어봐야 해요. 국책 사업이 크게 진행될 경우 신규 통신 모듈 개번이 잘 진행된다면 이런 가정들이 모두 오차 없이 딱 맞아떨어져야 겨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구조거든요. 사업계획이라는 게 원래 변수가 많은 법인데 너무 긍정적인 가정에만 기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이나 미국 국방시장 진출 같은 더 큰 그림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시장은 추가 인증 절차 등에만 3, 4년 이상 걸리는 아주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의 실적과는 거리가 멀죠. 눈앞에 구체적인 매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셨지만 그 파이프라인의 상당수가 아직은 확정된 수주가 아니라 기대와 희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가정들이 하나라도 삐끗하면 적자 탈출 시점은 또다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CTK는 복제 불가능한 VIPUF 안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다가오는 양자 컴퓨터 시대에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무기죠. NIST QS 의무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ICTK는 그 파당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최고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징표고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은 있었지만 큰 흐름과 방향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6년이 ICTK가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서 양자 보안 시대를 여는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핵심 기술의 잠재력, 그리고 그 기술이 앞으로 열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 인상적이죠? 하지만 수많은 계획과 전망이 실제 매출과 이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넘어야 할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특히 회사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프로젝트에서 이미 지연이 발생했고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긍정적인 가정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재무구조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잠재력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차가운 과정, 그 사이의 간극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의 논의는 ICTK의 독보적인 기술 잠재력이란 이상과 그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돈으로 바뀌기까지의 험난한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차로 모아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기술의 위대함이 곧 비즈니스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과연 ICTK는 이 간극을 성공적으로 메우고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앞으로 회사가 보여줄 성과가 증명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